더 봤으니 어쨌든 문은 그냥 열어놓고 수업하고. 질문. 일단 오늘 숙제 160페이지까지였죠? 네. 네, 질문할 거 있어? 어려운 질문하시면. 빨리 하자, 빨리. 대단히 오늘 괜찮니? 어? 오늘 괜찮아? 감기야? 이 날씨에? 냉방병 아니야? 냉방병? 감기가 아니라? 자, 빨리 질문 더 도움이 없냐, 질문? 네. 예린이는 지혜가 없었어? 오늘 혹시 다 해왔냐? 질문 아까 넣고 그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다 공부가 힘들었어요. 내가 시험 때가 잘못 보냈나 봐. 사진 보고 잘못 찍었어. 자, 오늘은 페이지로 보면은 161페이지의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공통근이라는 걸 하게 할 건데 특별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두 방정식의 근이 같다. 그러니까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등장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문제를 바로 보셔도 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이제 266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개의 방정식이 줬어요. 그 다음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꼴 제곱 이 녀석을 줬고 하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줬죠. 자, 위에 거는 뭐 저거 안 해도 되지? 인수 정리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정리할 수 있지? 보시면 앞에 있는 녀석은 x 제곱으로 묶어주시고 뒤에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x 제곱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 좀 더 나아가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3으로 가시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애가 나온 거잖아. 맞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너네 보시면 알겠지만 눈에 인수분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서 이제 x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인데 이 녀석에서 이제 공통분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사실 둘이 x의 값이 1인 거하고 마이너스 3인 거 이렇게 쓰겠죠. 보통 이제 선행하는 학생들이면 내가 특별하게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3학년들이시니까 대부분 3학년들이시면 너네가 나중에 학교 시험 볼 때 이렇게 쓰면요 틀려요. 알겠지? 원래 수학적인 컴마는 원래 뭘 말한다? 그리고를 뜻해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3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원래 물론 문제 풀 때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은 컴마 찍고 넘어가는데 원칙은 정확한 명칭은 이제 또는이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래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서술형 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2025학년도 올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도입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도입 시작했고, 그러니까 너네가 어느 학교를 가도 대부분은 서술형을 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만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가 있고요, 중간 기말을 다 보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지산은 원래 지산고는 발표하기는 안 보겠다 라고 원래는 이제 원래 너네가 이제 매년 4월달에 올해 시험은 어떻게 봅니다 라고 하는 것들 발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학교활lum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너네 학교의 수행평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사실은 4월달에 보시면 너네 1학기 거를 다 볼 수 있고 9월달에 보시면 2학기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사실 수행평가는 이런 거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준비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사는 안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시험은 봤습니다. 실제. 그러면 기대하지 말고 서술은 다 본다 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런 거 사소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점수 깎아 먹지 말고 제발 좀. 자, 두 번째 문항으로 갑시다. 268번. 공통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8이 꼴 제로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a 꼴 제로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습니다. 됐니? 얘가 공통근을 갖고 있고 그 녀석은 실근이라고 하면 그 녀석의 x의 값을 우리가 만약에 알파를 쓰면 좀 헷갈리니까 a랑 베타라고 지칭을 해보도록 하죠. 됐니? 이 녀석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식의 형태에서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베타 플러스 8이 꼴 제로고 그 다음에 2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도 제로다. 위에 두 식에서 x가 같다라고 볼 수가 사실은 없는데 공통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 둘의 베타 값은 실제로 같은 거죠. 그렇지? 맞지? 그리고 참고로 베타는 실수죠.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 a라고 하는 녀석을 2 베타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니? 맞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꽂아 넣게 되면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 더하기 8 이꼴 제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형태는 베타 마이너스 2에 베타의 제곱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4 이꼴 제로 라고 하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셔야 돼요. 됐니? 근데 우리는 베타가 실수라고 했잖아. 됐어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이 베타 값은 누구다? 2다. 그래서 이 녀석의 공통근은 이제 2가 되는 거죠. 얘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번 식에다가 베타 이꼴 2를 대입하게 되면 8 마이너스 a 이꼴 0. a는 8. 이렇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뭐 책에는 풀이를 보니까 그냥 x를 같은 거라고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서술형할 때 감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베타라고 놓든 알파로 놓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희들한테 이거 할 때 보통 베타라고 놓으라고 해. 왜? 너네가 A 쓰는 거랑 알파 쓰는 거랑 애매하게 쓰는 놈들이 존재하죠. 알파를 정확하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A처럼 보이게 되고 이러면 감점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타 형태로 보통 아이들을 설정을 하는 거야. 베타는 비슷한 새끼가 없잖아. 알파벳 중에서. 대문자 B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저거를 헷갈리게 쓸 인간은 없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70번 들어갑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가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이꼴 제로 그 다음에 하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플러스 2a네요. 그치? 그쵸?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녀석의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x 이꼴 베타라고 생각할 거고 그 상태에서 베타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베타 마이너스 2a 이꼴 제로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 그래 베타 맞구나 베타 플러스 2a 이꼴 제로입니다. 두 식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a가 둘 다 사라져요. 맞지? 그러면 베타의 형태는 뭐라고 할 거냐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베타 이꼴 제로니까 베타의 값으로 너네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0 또는 2가 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거 0과 2에 대한 걸 볼 건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베타의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식이 갖다 집어넣었을 때 0, 0 있으니까 그러면 A가 제로네요. 그쵸? 아니? 얼마 없네. 잘리겠네. 자, 그 다음에 베타의 값이 만약에 2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식에 갖다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갖다 집어넣으면 A의 값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네. 맞니?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베타 값이 2면 4, 2 식이 만족이 안 되는데 식을 잘못 썼나? 2베타 제곱 2식 더하기 2베타 제곱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sorry, 1이네요. 베타 값이 1일 때 라는 거고 갖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A 이렇게 A는 이렇게 되나요? 1 아니네 2 마이너스 A네 A는 2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그래서 A 값이 0이거나 2다 두 가지를 갖겠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의 목표는요 부정 방정식까지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부정 방정식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납니다. 여기서 스탑을 할 거고 너희들은 부등식은 나중에 갔다 와 저기 뭐 시험 대비가 끝나고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시험 대비가 끝나시면 학교마다 시험이 끝나는 날짜가 조금씩 달라 보시죠. 약간씩 차이 나고 여기에는 우리가 지산이 없으니까 아주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지산은 17일 날 봐서 너희들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고요. 지산까지 오면은 원래 2주가 차이 나죠. 그래서 그동안은 뭘 하실 거냐? 시험 대비가 끝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아갈 거고 책을 따는 걸 하나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돌리고 부등식부터 다시 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알아두시도록 해요.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272번으로 갈 거고요. 자, 2차 방정식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발표한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x의 제곱에 A 플러스 1을 문제를 못 보지. 정승도 없죠. 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베타라고 x의 문제를 이제 뭐 베타라고 하는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를 하실 거고 굳이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계속 베타를 쓰니까 이제 하고 나서 그냥 봐도 되죠. 정리할 거 정리한 다음에. 근데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어요. 두 녀석을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입니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둘이 0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0과 20이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맞아? 20과 20이 같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A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이꼴 제로라고 하는 값이 나오시겠죠? 됐니? 맞아? 베타가 아니라 A구나.
그러면 A로 묶었을 때 베타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A가 0이면 베타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거고요. 베타가 2가 되면 A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을 해보시면 A에다가 0을 넣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두 식이 사실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근을 가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식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꼴 제로가 되기 때문에 공통분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베타가 만약에 우리가 2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두 식의 형태가 x의 제곱 플러스가 아니구나. 그러면 얼마냐? 4 산수반근이 3a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에다가 6에다가 더하기 3 나와.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실 거고, A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시면 두 식이 다른 형태의 식을 갖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공통근에 대한 거 문제를 풀어봤는데 혹시 문제가 되는 거 있을까? 여기까지. 공통근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책에서는 사실 그냥 x를 놓고 그냥 풀었지만 공통근을 베타라고 놓든 알파라고 놓든 뭐 감마라고 놓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놓는데 치환을 변형시켜 준 다음에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형태로 문제에 맞춰서 변형을 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항상 공통근을 좀 놓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있는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시거든요. 연립방정식을 할 때 이 부정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있을 때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거,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면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대신에 이 부정방정식은 플러스 뭘 주시냐? 조건을 줍니다. 해의 조건을.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신 것 중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좀 듣는 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2x 플러스 3y가 뭘로 할까요? 네, 10로 할까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배우셨냐면 x, y를 만족하는 이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배우셨죠. 그런데 이것도 하셨었어. 분명히 여기서 단 x, y가 자연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x랑 y를 쭉 해서 x가 0일 때 y 값은 3분의 10일 거고 x가 1이면 y 값은 3분의 8일 거고 x가 2이면 y 값이 어떻게 되냐면 2가 되신다. 마이너스 1이면 y 값이 4가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시는 애들 중에서 자연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요. 이렇게 풀었었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방식.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하시냐? 고등학교 때부터는 첫 번째 1차식만 나오지 않으세요. 2차식이 등장하시고요. 조건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리수 조건과 실수 조건으로 나눠져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얘가 안 나오거든요. 아예. 사실 아예 안 나와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1차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x는으로 쓰게 되면 5-2분의 3y고요. y는으로 쓰게 되면 3분의 10-2x죠. 됐니? 너희들이 이렇게 풀었을 때 지호야, 너 책 아직도 못 찾았냐?
어? 뭐라고? 말을 해. 학교 있다며. 네? 학교 있다며. 어. 아, 사실 안 갔어? 저 인간은 진짜. 까먹었어요. 프린트에 지금 이 내용이 있니? 네. 맞아, 먹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식 부분에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y는 뭐 해야 되냐면 2의 배수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야 여기가 자연수가 나올 거니까. 그럼 y로 쓸 수 있는 게 너네가 뭐밖에 없다? 2, 4 이렇게 갈 건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y 값으로 우리는 결국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2, 4 이렇게 갈 건데 x의 값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2가 나올 거고 4가 나오시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버리고 얘가 우리가 원하는 해예요. 이렇게 풀죠. 이게 원래는 부정방정식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너희는 이건 안 하실 거고요. 1차식은 안 나오고 뭐 할 거냐?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유리수인 경우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다 정수로 나옵니다. 유리수인 경우는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책에 유리수인 경우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뭐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아봐도 뭐 사실 써 있는 내용들이 없어가지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는 정수 조건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너희들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를 한다.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인수분해는 아니고 강제 인수분해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자, 강제 인수분해라는 건 뭔 개소리냐면 별론지 모르겠어. 숫자는 그냥 막 쓴 거라서 뭐 해봐야 돼. 나도 해봐야 되고. 그럼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2y가 있겠죠. 뒤쪽은 이제 2의 x 마이너스 2y가 있는 상태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 다음에 x-2y로 애들을 묶어주게 되면 x-2y에 우리는 뭐하고 하면 x 플러스 2y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부터는 로가 됩니다. 자, 우리는 조건이 사실 정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x랑 y가 정수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8이면 이게 만들어지겠죠.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얘가 4면 얘가 마이너스 4일 때 얘가 2면 얘가 마이너스 8일 때 얘가 1이면 그러면 또 다시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8이면 2일 때 마이너스 4면 그 다음에 뭐가 되니? 4일 때 마이너스 2면 8일 때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2x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렇죠? 2x 플러스 2가 나오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7이 나오죠? 2x 플러스 2는 짝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지워도 돼요. 됐지? 그러면 얘네들 더하시면 2x 플러스 2가 뭐가 나와? 얘네들 더하면 2가 나오는 거니까 x의 값이 0인 거죠? 그럼 y 값이 1이시겠죠? 자, 2x 플러스 2가 두 개 더하면 2x 플러스 2가 얘네들 더하면 마이너스 2니까 그치?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y의 값은 또 1인가요? 그런가? 뭐 그렇네. 왜 그렇게 되지? 모르겠네. 어쨌든 자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개 더하면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것도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y의 값은 좀 다르겠죠? 갖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러면 얘 y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하나씩 다 푸는 방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유리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그래서 강제 인수분해, 정확하게 말하면 강제 인수분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죠. 얘가 있잖아. 인수분해 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상수항을 제외한 애들을 무조건적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그 상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수의 곱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정수의 곱의 형태들 중에서 식을 만족하는 x, y 값을 계속 찾아주는 방식으로 푸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에 대한 건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완전 제곱식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무슨 소리냐면 EX의 제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x를 두 개로 쪼개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을 x에 맞춰서 써줍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뭐라고 쓸 거냐면 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이고 뒤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을 뭐가 될 거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면 각각의 제곱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인데 각각의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 더했을 때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여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x의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다 2가 넣으면 y의 값은 마이너스 3가 돼야 되겠지. 이런 형태의 풀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이다 라고 얘기해서 완전정식 변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식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다항식을 너네가 얼마나 인수분해하는 것들을 공부했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식, 부정방정식의 풀이를 굉장히 쉽게 보는 새끼와 그렇지 못한 녀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잖아요. 너희들이 가장 힘써야 되는 건 첫 단원이에요. 다항식의 계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까지. 우리가 대단원 1단원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까지 들어있습니다. 대단원 1단원.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들을 정말 잘 준비를 하셔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까지, 부정방정식까지. 뒤에 2차 부등식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차 부등식까지도 사실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수분해하는 것들이 눈에 팍팍팍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1단원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1단원 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식을 보면 아 이게 뭐구나 라고 하는 게 바로 보이질 만큼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자, 요것들은 밑에는 지우고 요거에 해당되는 문항들을 조금 풀어볼게요. 274 이고 지금 x, y 그 다음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9다. 자, 뭐 하라고 했어? 강제적으로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네 두 마리를 갖고 x로 묶었더니 y 플러스 4가 나와. 근데 이렇게 두 마리 묶고 나니까 뒤에는 할 게 없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묶어서 그냥 y 플러스 4를 만드는 거죠. 됐니? 근데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9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8 갖다 썼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남았네?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내.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형태가 x 마이너스 2와 y 플러스 4의 곱이
1이길 바란다는 거고요. 그러면 둘 다 1이거나 둘 다 마이너스 1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3, y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 경우에는 x의 값이 1, y 값이 마이너스 5겠죠. 이렇게 무조건 억지로 뭐한다? 찢어서 인수분해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두 번 76번도 또 지우지 뭐. 76번도 마찬가지인데 x의 제곱 마이너스 2m x 플러스 2m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고, 이 녀석의 두 분이 모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두 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상태로 부정방정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분이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어? 두 분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라고? 2m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두 분의 고배 형태인 알파 베타는 2m-3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두 녀석을 연립해서 쓰게 되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베타 이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정수니까 이제 이건 부정방정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쓸 때. 그럼 애들 갖고 오시면 알파로 묶어서 베타 마이너스 1로 하는 거고, 베타 갖고 오시면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건데 이걸 묶어서 마이너스 1을 무조건 쓰겠죠. 그러면 이쪽에는 원래 마이너스 3이 있었는데 여기다 더하기 1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시는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그러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바꿔 쓸 수 있기는 한데 우리가 문제에서 이 알파 베타가 다른 새끼, 알파 값 베타 값이라는 건 둘 다 x 값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너네가 풀게 되면 여기는 알파의 값이 2고 여기는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만약에 여기다 마이너스 2 써, 여기다 1 써봐야 알파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의 값이 2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두 번은 2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여기서는 이제 알파의 값이 3이고 베타 값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번째 두 근이 3과 0인 경우인데 이 둘을 더하면 2m이잖아. 그러면 m의 값은 2분의 1인 거고, 얘네 둘을 더하면 마찬가지로 2m이 되시니까 여기서 m의 값은 2분의 3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m의 값은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됐을까요? 생각 이해돼요? 자, 마지막 두 개를 하시면 우리는 끝나는데 수업 시간이 한 30분 남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필수 확인 문제는 여기서 최대한 풀고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278번. 이번에는 실수 조건입니다. 아까 내가 너희들한테 준 거랑 졸라 비슷하네. 그쵸? y 두 개를 찢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래서 하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하나는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y 값이 3이고,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겠죠. 어려울 거 없지? 두 번째가 좀 지랄 맞겠네요. 280번보다.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꼴 제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너네가 얘네를 찢어가지고 x, y를 부정방정 형태로 풀 수가 없죠.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자, 이 녀석을 x에 관한 방정식으로 볼 거예요. y에 관한 방정식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x에 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럼 x에 관한 방정식이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2에 y 플러스 1x가 나오겠죠. 이제 x의 합이 2개니까.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꼴 제로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x랑 y가 둘 다 실수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이 녀석의 판별식을 우리가 쓰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4분의 d의 값, 그래서 b'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2a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됐죠? 정리를 좀 해보시면 마이너스 y의 제곱이 하나 나오고요. 그치? 그 다음에 6y가 하나 나오실 거고요.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9가 나오시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됐니? 근데 이 형태의 식은 사실 뭐가 나올 거냐면 y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됐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y 값은 3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y 값이 실수니까요. 이해됐어요? y 값이 실수니까 3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3을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식에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9에 마이너스 6에 3, 8 이꼴 제로고, 얘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의 2배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x 값은 마찬가지로 2가 나오시겠죠. 그래서 x 값은 2고 y 값은 3인 나온 형태의 부정방정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우리는 부정방정식까지 딱 끝내서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시험 대비 전에 한 거고, 은혜가 지금 이 책의 167페이지는 여기서 지금 푸셔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그치? 그래서 이 책을 여기서 풀고 안 되는 거 물어보고 정리하고 완전 여기서 털고 가셔야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뭘 하든지 해요. 하나도 기억 안 날 거야. 지금 푸셔요. 지금 빨리 풀도록 합니다. 이거 좀 비교하세요.